얘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과학 공부를 시작해 보자. 오늘 배울 단어는 무슨 단어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일단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끝내고 얻어야 할 거는 뭐지? 해내야 할 거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주는 다양한 예시 혹은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보고 아 이거는 물리 변화다, 아 이거는 화학 변화다 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이 수업 시간은 잘 했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하기 전에 변화라는 걸 생각해 보자.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변화는 이렇게 촛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도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한 가득 있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하는 것도 나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 또 원래는 고체였던 얼음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액체까지 변하는 과정, 이것도 또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인데 물리 변화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 물리 변화라고 할까? 물리 변화는 물체 말고 물질의 성질은 변화요 안 변해? 변하지 않으면서 뭐하고 뭐가 변해야 돼요?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물질의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하고 두 번째 화학 변화는 이번에 어떻게 돼? 처음 물질과는 어떻게 돼요? 성질이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물질의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물질 또 성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안경이라는 걸 생각을 해댔어. 안경. 이 안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 물체라고 해야 할까? 혹은 물질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바로 물체요, 물체. 안경 자체는. 하지만 이 안경에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안경알을 뭐 유리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플라스틱 혹은 우리가 안경테를 구성하는 물질을 뭐 쇠 이런 등등이 있겠죠. 뭐 금속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제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물체와 물질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앞에 다시 보면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질 우리가 성질 생각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단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뭐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지? 원자라고 했어. 원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입자인 거 원자. 그러면 분자는 뭘까? 분자. 분자는 중요한 게 뭐지? 물질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고 했죠. 분자. 그래서 즉 분자는 뭐하고 뭘 더할 수 있지? 원자와 원자가 더해야지 합쳐져야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분자라고 배웠지.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시 분자라고 한다면 다시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는데 물질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한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는 뭐 있지? H2O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자. 중2 때 배웠던 거 NH3 또 O2 잘했어. 그 다음에 H2 또 CH4 혹은 뭐 HCl 뭐 NaOH 이런 거 등등이 배웠죠 지금?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분자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H2O를 우리가 중2 때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전기분해 한다면 아직 지금 우리 화학 방식을 안 배웠으니까 대충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전기 분해했을 때 이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됐나요? 분자가 유지가 되지 않았죠. 즉, 뭐가 변한 거지? 물질의 성질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이 분자가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즉, 성질이 변화했기 때문에 물의 전기 분해는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거는 바로 성질이 변화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화학 변화를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무슨 설명을 할 것 같아? 물리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 그랬어. 그 모양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탈모 같은 것도 혹은 노화 같은 것도 당연히 모양이 변화하는 거겠고, 또 선생님이 이런 캔을 찌그러뜨렸어 이렇게. 그럼 이것 또한 모양이 변화했죠. 그쵸? 그 다음에 상태 변화했던 거는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자, 지식은 꺼낼 수 있어야 우리가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상태 변화는 어떻게 했지? 고체, 또 액체, 또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 했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변하는데 뭔가 화학적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봐보자.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지금? 맞아요. 지금 분자는 같은데 이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졌을 때 그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상태가 변화했다라고 배웠어요. 다시, 고체는 이 물질들이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고, 대신 액체는 어떻게 돼? 이거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기체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70도의 물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 손이 다 익어버리지. 하지만 우리가 70도의 사우나에 들어가려면 아이고 뜨끈하다 느끼는 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때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즉, 이렇게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의 대략적인 내용과 예시를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 해야 할 거는, 그러면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를 다시 말하면 모양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모습과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는 우리는 뭐라고 하지? 화학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모양이 변화하는 걸 다시 말하면 물리 변화라고 말하면 되겠죠. 물리 변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나온 것들을 교과서에 똑같이 있지. 선생님 친구들 다시 교과 준비했지. 나와 있는 것들을 똑같이, 아니 방금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눠봅시다. 달걀이 깨졌어. 그러면 모양이 변화했기 때문에 무슨 변화? 물리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 김치가 익었다. 혹은 김치가 부패했다. 어떤 음식이 부패했다 하는 거는 결국 그 물질의 성질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잉크에 물병에 잉크를 뚝 떨어뜨렸더니 이게 확산이 되었다. 그럼 결국 그냥 분자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혹은 좀 멀리 퍼졌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리 변화, 확산이란 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었다. 이것 또한 방금 이건 아까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오래 달린 기차가 녹슬었어요. 녹슬다. 그럼 이것도 물질의 성질이 변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변화? 화학 변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이 캔을 모양을 찌그러뜨렸다. 이건 무슨 변화? 물리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눌 수 있겠나요?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다음 그러면 교과서 맨 처음에 하얀 설탕을 가열해서 녹이면 설탕 과자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 가열을 했더니 설탕이 타서 검은 맛으로 변하고 심지어 무슨 맛가 났대? 쓴맛이 났지. 이때 빨리 베이킹소다 떨어뜨려가지고 막 저어야지 맛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설탕을 가열하면 색과 맛이 변하는 까닭이라 했는데, 이때 색과 맛은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물질의 성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변했다는 소리는 뭐가 변했다는 소리지?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맞아, 화학변화, 화학변화. 그러면 일단은 설탕을 가열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때는 뭐 설탕까지 달달구리 하니까 아직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검게 타게 돼. 검게 타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 맛도 쓰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변해. 그럼 어떻게 돼? 설탕의 성질이 변화했기 때문에,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겠죠.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설탕을 가열하면 색과 맛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까닭은 무엇일까 했으면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지. 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그러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실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실험은 잠깐만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험은 다 같이 영상을 보고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영상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우리 보면은 과정 1의 마그네슘 리본 조각과 과정 2의 쟤는 겉보기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 겉보기 어떻게 다르죠? 맞아. 마그네슘 리본 조각은 처음에 약간 은백색이고 광택이 반짝반짝 있었다. 하지만 연소 후에 남은 쟤는 그냥 흰색이고 광택 또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선생님이 교과서 다 확인할 거니까, 선생님 돌아가면서 확인할 거니까 안 하면 선생님 엄청 쫄 거야. 응? 다 이거 적어 넣으세요. 방금 관찰했으니까. 그 다음에 과정 3에 두 페트리 접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보면은 마그네슘 리본 조각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체 발생했다는 거는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나타나는 하나의 성질이겠지. 하지만 연소 후 남은 재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즉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는 마그네슘의 성질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즉 마그네슘이 뭐하면 연소하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얻어가는 게 뭐지? 우리가 연소를 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실험을 했을 때 구부리지 않은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뿌리면 기체가 나왔고, 그리고 구부린 마그네슘도 당연히 기체가 나왔지만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았다. 즉 이건 탄다는 건 우리가 연소라고 설명을 했지. 연소. 보면은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물리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질이 변화했다 안 했다? 성질이 변화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질이 변화했기 때문에,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연소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 건데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게 나와 있는 이 예시를 구분할 수가 있으면 이번 시간 끝낼 거예요, 지금. 오일을 산다는 거는 모양이 변화했기 때문에 무슨 변화?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젖은 빨래를 말린다라는 거는 젖어있던 빨래에 있는 물이 날아가서 증발해서 기체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무슨 변화?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용광로에서 철이 녹고 있다 라는 말도 고체인 철이 액체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상태의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변화? 물리 변화. 그 다음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이거 똑같은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 종이를 태운다. 아까 선생님이 연소했다는 말은 연소는 물질의 성질을 아예 바뀌고 잃어버리는 거니까 무슨 변화? 화학 변화. 음식물이 부패한다 혹은 익어간다 라는 말도 무슨 변화? 화학 변화.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여 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무슨 변화? 물리 변화. 바나나가 썩는다 라는 거는 음식물이 부패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니까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든다 라는 거는 효소가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지. 선생님 빵은 만들 줄 모르지만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지 지금? 여기는 물에 황산구리를 녹이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잠깐 황산구리 파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변한다 지금 색깔이 변하니까 화학 변화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황산구리는 원래 색깔이 없었는데 물에만 녹으면 그게 파란색으로 그냥 변할 뿐이야. 즉 그게 성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좀 물에 들어갔더니 그게 녹으면서 색깔이 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에 뚜껑을 열면 기체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기체가 발생하면 화학 변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다수가 기체 발생한 화학 변화가 맞긴 맞아. 하지만 이건 단지 그냥 탄산음료 뚜껑 열어서 거기에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나갔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물리 변화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똑같이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이어서 예제도 또 풀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또 뒤에 있는 탐구 활동도 같이 해볼 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